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활용까지 미국 안에서 다 끝낸다는 반도체 패권 장악 계획. 그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인텔의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3년의 준비 끝에 본격화하는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과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소식 하나가 있었죠.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최근 개최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이 우리 고객이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본격적인 파운드리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먼저 TSMC와 삼성을 위협하는 공정 로드맵입니다. 2024년 올해 안에 인텔 20A, 즉 2나노미터 공정 가동에 이어서 2025년 1.8나노 양산에 나서고요.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양산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3나노미터 양산 단계인 TSMC와 삼성전자가 2025년 2나노미터 양산, 2027년 1.4나노미터 양산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인텔은 둘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 거의 역전까지도 노린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10년 가까이 내줬던 공정 우위를 되찾겠다는 것이 인텔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격상입니다. 지금까지 인텔은 일반 소비자용 제품을 생산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서버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 AI 그룹, 반도체를 생산하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그룹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조 관련 사업들은 인텔 파운드리 그룹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기존의 CPU를 비롯한 제품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인텔 프로덕트 그룹으로 통합하고요. 제품 설계가 메인이 되고 생산은 보조하던 구조에서 설계와 생산 두 축으로 나눈 셈인데요. 이 개편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의 출시입니다. 엄밀하게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일부인데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반도체 생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제조를 맡기는 AI 칩 설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칩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텔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와 손을 잡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텔의 첨단 공정을 바탕으로 칩 제조를 원하는 고객들을 모두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죠. 이번 인텔의 발표는 인텔의 변신 프로젝트 IDM 2.0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DM 2.0은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팻 겔싱어 CEO가 취임한 직후 내놨던 계획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IDM 2.0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DM 2.0의 핵심 계획은 자체 제조 역량 강화, 외부 파운드리 활용 확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구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당시 인텔의 상황도 봐야겠죠. 예나 지금이나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를 모두 한 회사에서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걸 줄임말이 IDM이죠. IDM은 생산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계와 생산이라는 톱니바퀴가 온전히 맞물려 돌아갈 때의 이야기죠. 2021년 7나노미터 공정이 실패하면서 인텔의 톱니바퀴는 헛돌기 시작합니다. 공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설계에서 생산까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IDM의 특성상 신제품 출시도 늦어지게 됩니다. 설계를 잘해도 생산이 못 따라가니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이죠. 이게 팻 겔싱어가 진단한 IDM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새로운 종합 반도체 모델 IDM 2.0입니다. 공정 기술 개발과 수율 개선에 최대한 역량을 쏟으면서 인텔 역량으로 생산이 안 되는 최신 설계는 TSMC를 비롯한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합니다. 더 나은 제품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잡는 것이죠. 실제로 인텔은 당시에 도달하지 못했던 3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차세대 CPU 루나레이크를 비롯해 전체 제품의 20%를 TSMC에 위탁 생산했습니다. 더 이상 내부 생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그룹과 프로덕트 그룹으로 제조와 설계를 분리해버립니다. 두 그룹 사이에 선을 명확하게 긋는 조직 개편은 인텔 내부와 외부 두 방향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인텔 내부입니다. 설계와 제조 두 그룹을 분리하면서 제조 그룹에는 긴장감을, 설계 그룹에는 유연함을 줍니다. 설계 그룹이 제조 그룹의 고객 포지션이 되면서 제조 그룹의 입장에서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더 나은 공정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설계 그룹은 더 이상 인텔의 자체 제조 공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역량이 부족하면 TSMC와 삼성에 맡겨서 생산하면 되니까요. 또 이런 분리 전략은 인텔 파운드리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텔은 앞으로 제품 그룹에서 제조 그룹에 맡기는 물량까지 매출로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1분기 인텔 외주 수주 잔량이 이미 $150를 넘겼다고 하니 자체 물량까지 더하면 연매출 $750억 달러의 TSMC까지는 아니더라도 $210억 규모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가볍게 뛰어넘는 체급이 되죠. 또 그룹 분리는 인텔 외부에 강한 신뢰를 줍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가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가장 걸리는 지점이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인텔 파운드리에 CPU 제조를 맡긴다고 할 때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AMD의 설계 기술이 인텔에 유출되는 거 아닌지 하는 찝찝함이 남겠죠. 또 인텔의 생산이 급해지면 다른 회사의 물량을 밀어내고 새치기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부터 공정 기술까지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성장한 TSMC처럼 인텔 역시 제조그룹은 완전히 고객사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도체 공룡 인텔은 새로운 모델의 종합반도체사 IDM 2.0으로 변신을 완성했습니다. 설계와 생산의 분리를 통해서 제품 설계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가져오면서 기술 리더십을 지키고 생산에 있어서는 고객사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세계 순위권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단숨에 성장하려는 채비를 갖췄죠. 그런데 인텔이 이 IDM 2.0을 발표하고 준비하던 3년 사이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텔의 역할, 특히 인텔 파운드리의 역할이 더욱 확대가 됐죠. 바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주의 때문입니다. 인텔이 IDM 2.0을 구상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 IDM 2.0의 초점은 내부 공정의 안정화를 통한 물량 소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7나노미터 좌절에서 왔던 인텔 내부의 생산 병목 현상을 해소해보자는 쪽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인텔은 모든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끌어온다는 국가 중심 반도체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심력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다른 미국 빅테크들까지 전략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품귀 현상과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전 세계 반도체 공급 탓을 재편에 나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칩4 동맹입니다. 설계, 즉 팹리스 기업들이 몰린 미국에서 설계를 주도하고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생산 기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 협력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 소위 칩스법까지 통과를 시키며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2022년 8월의 일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칩4 동맹으로 손을 잡는다고 한들 여전히 반도체 생산이 동아시아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여기에 2023년 챗GPT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반도체의 품귀 현상을 지켜보면서 미국 행정부의 이런 생각은 더 강해졌죠. AI 패권 장악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된 상황에서 그저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산 인프라 단계에서부터 이를 장악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설계는 물론 생산까지도 미국에서 다 해버리자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인텔뿐이기 때문에 전략의 중심에 인텔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텔의 성공이 미국 반도체 패권 장악의 필요 조건이 된 것인데요. 인텔 역시 이를 기회 삼아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 이번 인텔의 행사입니다. 행사에서는 미국 반도체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대놓고 인텔은 미국 반도체의 수호자라면서 인텔 파운드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 반도체를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외쳤습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생산했던 것처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팻 겔싱어 역시 화면에 큼지막하게 아시아 80%, 미국 20%로 표시된 반도체 생산 비중 그래프를 띄워놓고 10년 안에 이 비율을 50대 50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인텔의 긴밀한 협력 장면은 이날만이 아닙니다. 인텔의 새 공장 기공식 행사는 사실상 100억 간 행사를 방불케 하는데요. 거대한 성조기가 내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적힌 단상 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서 반드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사실상 이제 민관 합작으로 반아시아 반도체 연대를 형성하고 나선 것이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도 인텔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인텔 행사에 등장한 사티아 나델라 CEO는 우리의 새 반도체를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택했다라면서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 수준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나델라 CEO가 말한 새 반도체는 2023년 12월에 공개한 자체 AI 반도체 마이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위해 개발한 칩 생산을 인텔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AI 전쟁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인텔에 맡기겠다고 나서면서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개편 작업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계약 소식은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많은 미국 빅테크들이 이전부터 미국산 반도체 활용을 약속했는데요. 애플, 엔비디아, AMD 등도 이미 2022년 반도체 과학법을 앞두고 우리 제품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도장이 찍힐 수 있어서 기쁘다 라면서 이런 흐름에 발을 걸친 상태입니다. 또 인텔의 공정이 목표한 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인텔 파운드리와 계약을 체결할 회사가 이미 줄을 선 셈이죠. 칩스법의 주요 내용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이런 스탠스가 묻어납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 지원에만 총 390억 달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에 19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지급한다고 했죠. 이에 인텔은 435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 오하이오를 비롯해 미국 내에만 신규 공장 4곳을 착공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역시 각각 애리조나 피닉스와 텍사스 테일러에 520억 달러와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 건설에 나섰죠.
인텔을 제외한 두 기업의 투자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강요에 의한 투자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애초에 파운드리 산업이 동아시아에 집중된 이유가 인건비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팹을 운영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크게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착공만 하면 지급될 것 같았던 보조금이 차일피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TSMC와 삼성에 들어갈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죠.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초 미국 파운드리 회사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첫 대규모 보조금인 15억 달러가 지급되고 인텔에는 지원 예산의 4분의 1 규모인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TSMC와 삼성은 후순위로 밀렸죠. 그러나 최근 TSMC에는 50억 달러, 삼성에는 60억 달러가 배정됐다는 보도가 있긴 한데요. 미국 내로 한정했을 때 인텔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 TSMC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더 적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죠. 삼성의 보조금 역시 추가 투자를 전제로 했다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인허가 문제, 장비 반입 문제, 본사 직원들의 비자 발급 문제가 생기면서 TSMC와 삼성의 신규 팹 완성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가동 시기를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양산은 더욱 늦어지겠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인텔의 애리조나 챈들러의 공장 두 곳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2025년 말부터 1.8nm 공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일부러 보조금 지급을 늦추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보조금 문제는 파운드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 SK 하이닉스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론은 최근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HBM3E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H200에 탑재한다고도 했습니다. 양산 시기로만 봐도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이 빠르고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라는 점 역시 한국 메모리 기업에는 위협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스탠스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칩4 동맹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미국이 패권 강화와 독식 노선을 선택하면서 삼성은 물론 TSMC까지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물론 인텔의 파운드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인텔이 목표하는 대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인텔이 TSMC만큼 혹은 그 이상의 공정 기술과 생산량을 갖출 수 있을지의 문제이죠. 인텔은 지금 선단 공정이 필수인 ASML의 2세대 EUV, 하이NA EUV를 싹쓸이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인텔의 EUV 공정 노하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애초에 인텔 공정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렸던 이유가 1세대 EUV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2세대로 바로 건너뛰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술을 안정화하고 의미 있는 수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또 지금이야 MS,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 생산 칩을 쓰겠다곤 하지만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생산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요. 결국 그들은 인텔 파운드리가 아닌 경험이 많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TSMC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동아시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반도체 패권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 역시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인텔의 팹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